매서운 바람에 취업 시장까지 불어오는 한파.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겨울밤을 쉬놓은 별들처럼 빛나는 예비 신입사원들에게 2018년 취업 성공의 길로 썰매를 끌어줄 취업 컨설팅계 넘버원 루돌프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사합니다. 기업이 놓친 원석 발굴을 위한 패자부활전. 합격 기쁨의 종소리로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줄 한국직업방송에서 준비한 성공 취업을 위한 선물 한 보따리. 잡동고센터 겨울방학 특집 왜 떨어졌나 시즌3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소비입니다. 자, 정부가 그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2,234건의 비리가 확인됐다고 하네요. 정말 이 뉴스 보고 맥이 탁 풀려버린 취업준비생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좀 허탈한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내가 이러라고 취업 준비했나 이런 자괴감 들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네. 취준생이 됐나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을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해도 시작했다는 건 네. 그래도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 비리 근절 대책을 좀 세워갔고요. 또 다시는 이런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허탈감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능력 중심 채용, 정말 일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인정받는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어느 어두운 그늘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정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봐야겠죠? 잡정보센터 항상 시청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잡정보센터 오늘 시작합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요 탈락 통보만 해줄 뿐 네가 왜 떨어졌어? 라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답답한 마음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원하게 탈락 이유를 밝혀드리고 또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왜 떨어졌나 시즌3 이제 시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류 광탈의 이유를 분석하고요. 합격 자소서의 방향을 제시한 날인데요. 합격 자소서를 만드는 분이십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그 SNS를 봤더니만요. 네. 또 바쁘신 분이 또 자상한 아빠였던 자상한 아빠 네. 여러 가지 코스프레를 역할을 아니요 코스프레라니요. 어린 딸과 함께 자상하죠 제가. 뽀로로 보러 가시고. 근데 올해 대단하시네. 아이들하고 놀아줄 수가 없어서 어. 틈이 나면은 좀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그러면서 마지막 하고 줄에 있어요. 네. 둘째가 더 이상 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굉장히 딸 사랑이 좀 크신가 봐요. 첫째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시청자분들 중에 제가 하도 이제 독서라고 막 이러니까 집에서도 가족들한테 욕하고 이러는 줄 아는데 나는 아닌 걸 알지만 네. 아닌 걸 알면서도 그런 자상한 모습 잘 못 봤기 때문에 개상자상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좀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랬나요?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뭉클한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민혁 쌤 이제 네.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뭐 아이들과 좋은 시간 이게 이제 보내셨고. 저희가 이제 구직자 분들이 이제 메인인 방송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합격자 분들에 대한 소재를 좀 다루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합격하면 축하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끝나는데 실제로 이번 하반기 때 합격했던 분들 한 40여 명을 만났어요. 주말에 네, 그러니까 제 학생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차코치님 네, 네. 학생이었던 친구들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오히려 기대와는 좀 다르게 분위기가 좀 밝을 줄 알았는데 차분해요.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 왜냐하면은 아마 전혀 그 구직자분들은 들으면 그런 어떤 고민이 있냐 이럴 줄 아는데 최소한 2개 이상 합격을 한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2개 이상 되고 왜 어두운 많게는 거야? 정말 비니까 농담이 아니라 6개 된 분도 있어요. 어. 그 이제 굵직한 대기업 위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골라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또 A라는 기업 뭐 고르면 아직 발표가 남은 현대 A사 또 가고 싶고 뭐 이래서 그 저희 그 시즌 1에 나왔던 아마 소개 드렸던 것 같은데 이지훈 학생도 왔었어요. NS 홈쇼핑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삼성도 합격한 S전자에 분. 동시에 네. 지금 합격을 했는데 저하고 이제 차코치 쌤의 의견이 좀 달랐거든요. 저는 이렇게 가라 그러고 이제 차코치 쌤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직자분들이 저는 좀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뭐 자소서 면접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되고 난 다음에 분명 하나만 되면야 뭐 어쩔 수 없이 선택이 없을 수가 있는데 저희 방송 열심히 보셨다면 최소한 2개 이상씩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네. 특히 공대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나만의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NS홈쇼핑 MD 직군과 삼성전자가 됐는데 NS를 갔다는 얘기죠. 네네. 이 얘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삼성을 가야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어떤 직무 적성에 대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고 그렇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는 걸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계속 세뇌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이 방송과 계속 같이 하시면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출연입니다. 외따라 전화 시즌 3의 첫 번째 주인공이죠. 두 번째 주인공이죠. 차은혜 학생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첫 방송했는데 좀 어땠어요? 전혀 떨지도 않아 보였어요. 잘하더라고요 말을. 네. 어제 네. 테이블 아래서 다리를 많이 떨고 있었는데 그게 화면상으로는 많이 비춰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 어땠어요? 딱 좀 어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좀 떨 것 같아서 자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그 자기 말을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지난 시간들에 대한 집중도가 좀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어땠습니까? 저는 어제 좀 이렇게 지하철역을 타고 오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많이 정리를 했던 게 답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그래, 같고 저렇게 근데 정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평소에 훈련이 네. 좀 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훈련이 않나 돼 있다.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민혁 쌤은 은혜 학생의 자기소개서는 뭐 자기소개서가 잘 썼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몇 왜 점이에요? 단정하세요? 몇 점입니까? 뭐 제가 오늘은 이제 자소서만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소서에만 포커스를 두고서 저는 평가를 했어요. 어제 방송 잠깐 보기도 했고 차은혜 학생의 어떤 개괄적인 이력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배제시키고 자소서 작성하신 것만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고민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저는 6.5점. 그래도 6.5점. 형편없지는 않군요. 그죠. 지난주 그 신익진 학생을 제가 아마 3점 예. 줬던 걸로 익진아. 기억하는데 이제 차은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이공계 분들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오늘 전체적인 인상을 좀 차은혜 씨는 이렇게 보니까 아니, 대기실에서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셨어요? 전 전혀 안 하죠 원래. 원래 안 저는 하시는 방송에서 다 얘기하기 위해서. 안 깨. 아이스를 안 깬다고 이분이. 예. 근데 차은혜 씨 같은 인상이 기업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인상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과기대 학생들이 저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과기대 네, 맞습니다. 과기대 학생들의 그 중국어를 어떤 잘 느낌이죠? 중국어를 잘 약간 중화권 미인 같은 느낌. 그런 느낌. 그 엔지니어로서 일을 정말 잘할 것 같은 차분한 느낌 이런 부분들. 약간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약간 기계같이 생겼나요? 왜? 아니요, 제 주변 학생 중에 삼성전자에 입사한 여자 엔지니어인데 과기대 기계 시스템 전공인데 아마 본인 지인들 중에서도 있겠지만 유독 차은혜 학생하고 좀 이미지가 뭔가 비슷해서 쏙보라는 느낌이 있어. 네. 잘할 것 같이 그런 느낌이 있네요. 맞아요. 면접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오히려 그래요. 네. 학생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6.5점을 받았습니다. 네, 6.5점의 자소서 어떻길래 6.5점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김하연 캐스터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네, 차은희 학송의 자소서. 민혁쌤은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분야 엔지니어 직무로 지원한 자소서를 꼽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작성했는지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볼 것은 1번 항목입니다.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하는 항목인데요. 목표와 목표의 수립 과정,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 가능성, 수행 과정에서 부딪힌 장애물 및 그때의 감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실제 결과,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10단락 이내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1000자 이내로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은혜 씨는 어떻게 작성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단락은 시간상 좀 생략을 하고요. 세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제목은 속도의 차이가 시너지를 만들고 경쟁력이 되다라고 적었는데요. 5개월간의 대회 기간 중 수시로 열리는 평가가 있었고 중간 점수 집계가 없는 상황에서 한숨도 쉴 틈 없이 최대의 역량을 펼쳐야 했습니다. 리더와 팀원 간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했지만 각자의 업무 수행에는 추진 속도와 스타일의 다름이 있었습니다. 추진력과 꼼꼼함이 비례하지 않는 것임을 인지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만의 R&R을 제정됐습니다.
각자의 업무 분장을 명확한 섹터로 구분하지 않고 상호 간에 함께 검증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한 결과 각자의 업무 수행 속도의 차이가 업무 추진의 시너지가 되고 대회에서 함께 경쟁하는 팀들이 갖지 못하는 무한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적었는데요. 민혁쌤이 골라주신 건 총 2개 항목입니다. 일단 1번 항목에 대해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 어떻게 고쳐서 작성해야 하는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은혜 학생의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분야 엔지니어 썼던 자기소개서 살펴봤는데요. 속도의 차이가 시너지를 만들고 경쟁력이 된다. 소제목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잘 딱 언뜻 봐서는 되지 않는 네. 느낌이었는데 속도의 차이가 왜 시너지를 만들었고 경쟁력이 됐는지 오히려 좀 이제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속도의 차이를 감안한 어떤 R&R 재정비로 문제점을 보완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은혜 학생이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그 의미로 쓴 거예요? 어렵네요 말이. 예. 네, 이거 지금 대본 얘기하기도 어렵네요. 예. R&B 터졌어요. R&B. 솔리드 소원. R&B 그러게. 솔리드요? 리듬 앤 블루스 얘기한 줄 알았다는 수많은 거예요. R&B 가수들 중에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솔리드를 또 끄집어내요. 아, 참 노래할 수도 없고 진짜. 예. R&R 재정비.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네, 제가 속도의 차이가 시너지를 만들고 경쟁력이 되다라는 소제목을 쓴 이유는요. 저는 좀 말씀해주신 거랑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예. 이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5개월간의 좀 긴 대회였어요. 근데 이제 팀원 간의 속도 차이, 꼼꼼함, 추진력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고, 시간이 좀 있어서.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재정비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협업을 할 때 더 필요한 점들을 더 서로 협의를 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이 협업된 내용들이나 결과들이 그 최종적으로 대회의 결과도 좋게 하는 그런 빛을 이렇게 좀 발했던 것 같아서 이 소제목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근데 시간이 좀 부족했다면 뭐 한 네. 달이었다. 이런 재정비는 못했겠네요. 이게 지금 자소서에 쓴 내용처럼 많은 재정비를 거치고서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는 끌어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민혁쌤이 자소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항목들 중에 이 그래요. 단락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민혁쌤 왜인가요?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이 단락을 골랐고 한 4가지 항목이 있는데 SK 그중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아마 서류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 일단 경험 선택은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움이 가장 큰 항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1번을 골랐고요. 제 차은혜 학생한테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건 자소서를 쓰실 때 어떤 그 단계를 거치시나요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뭐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서 내가 자소서를 작성한다. 그런 단계가 혹시 있으세요? 네, 저는 처음에 이게 자기소개서 항목을 써야 될 거를 제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학 생활에서 했던 뭐 경험이나 내용 뭐를 다 한번 컨텐츠를 한번 정리하고 그 컨텐츠 중에 이제 자소서 항목에 맞는 걸 정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 소제목을 구성하고 소제목에 맞는 짧게 단락별로 써서 나중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총 3단계예요? 경험 정리, 그다음 항목 네. 이해, 그다음 뭐 소제목 구성. 네. 그 외에 하시는 건 없으세요? 자소서 작성하기 위해서? 뭐 기업 조사를 한다라든지 뭐 네, 기업 조사 인지예상을 뭐 살펴본다라든지. 네,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냥 인재상 솔직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네. 조언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재상 확인하고 제 직무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읽고 최대한 그 직무랑 제 경험이랑 이렇게 연결되게 해서 쓰려고 노력을 경험 정리는 했어요. 어떻게 하세요? 경험 정리를 할 때는 아까 첫 번째 단계 말씀하셨는데 경험은 이런 식으로 내가 정리를 한다. 경험 정리는 일단 1학년 때부터 했던 걸 순차적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다 써봐요. 네, 활동 이름을 일단 다 한 번씩 써봐요. 제가 뭘 했는지. 제가 자기소개서 쓸 때 제가 느끼는 게 제가 했던 경험들을 제가 까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뭘 했었는지. 그래서 그걸 그럼 먼저 쭉 1학년 때부터 했던 활동들을 뭐 한 20개 정도 나왔다. 네. 그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중에 이제 제가 제일 그래도 어필할 수 있는 항목들을 뽑아 보죠.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걸 뽑아요? 아니면은 직무랑 연결돼서 어필할 수 있는 것을. 그 기준은 뭐예요? 직무랑 연결시킬 수 있다는 확신. 뭐 예를 들어서 뭐 2학년 1학기 때 들었던 수업이 있고 뭐 4학년 때 했던 프로젝트가 있다. 네. 뭐 3학년 때 했던 뭐 대외 활동, 뭐 어학연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신순인지 있을 때. 인기순인지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최신순, 어떤 호감순, 인기순. 그 시청자분들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질문을 왜 그러니까, 하는지를. 잘 보세요. 예. 예. 저는 이제 우선적으로 SK 같은 경우에는 이 항목 아래 좀 자세한 내용이 좀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은 그런 지금 걸 1번 끌어내고. 항목을 저기 보시면은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재상을 참고를 해봤다면, 네. 그렇죠? 차은혜 씨가 네. 그 나한테 주어진 목표가 한 10 정도 되고요. 근데 10에서 내가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한 20 정도로 내가 목표를 수립했냐는 걸 물어보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셨었나요? 혹시 자소서를 쓰실 때? 그렇진 않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은혜 씨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우면서도 핵심적인 거죠. 요 얘기를 저희가 방송 때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차은혜 씨 같은 경우에 아주 평이하게 접근하는 지원자예요. 보통 이제 저렇게 구직 활동을 하실 때 경험 정리하고 뭐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조사를 해서 뭐 소제목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자기 경험을 막 어필하려고 하는데 이제 속된 말로 헛방이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단순하게 1번 항목만 봐도 이게 이제 챌린지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그러면은 SK그룹의 챌린지가 어떤 개념이냐를 먼저 고민을 해주셨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목표 수립에 대한 거거든요, 1번은.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혼자 하기 어려울 정도의 도전적인 과제, 다시 말해서 협업을 해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가 높고 어려웠던 걸 우리가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자소서 혼자는 할수 쓰기 없는 거, 그렇죠. 절대. 네. 어떻게 보면 저희 방송도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뭐 그 저희 카메라 감독님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또 협업 과정이 있듯이. 근데 우리 학생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지금 보셨듯이 자기 경험만 고민을 해요. 지금 저희 대본도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학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저는 A라는 경험이 좋나요? B라는 경험이 좋나요? 예를 들어서 창업 그 했던 경험이 아니더라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목표 수립 측면에서만 우리가 부합을 시켜줬다면. 근데 그 경험에 퀄리티만 놓는 것 같아. 자꾸만 이게 근사한지 안 근사한지를 그게 그러니까 핵심이에요. 보는 게 그러니까 좀 경험 자체,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적인 거죠. 경험 자체가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 쓰셨는데 뭐 경쟁사에서 내가 엔지니어로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이 선호하는 뭐 화공이라든지 이런 신소재나 재료 쪽 전공자로서 이력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전달하고자 하는 무슨 도전적인 목표 이런 거 안 봐요. 그냥 이 친구는 동종 업계에서 근무했으니까 합격 이렇게 되는데, 뭐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올드루키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딱 차은혜 씨처럼 열심히 그냥 대학생활 했고 휴학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거의? 네, 휴학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차분하게 직장생활 없이 경험을 했다면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경험이 대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험 자체가 대단할 수 없는데 또 경험을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하면 또 과대 포장시킬까 하다가 불필요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R&R이라는 게 이제 각자의 역할 분담을 했다는 건데, 역할 분담을 하는 거는 이건 고등학교 수준 학생들도 할 수 있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소위 얘기를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몰랐을 리는 없는 경험이거든요. 차은혜 씨가 했던 경험이 이 안에서도 전공적으로 뭐 분명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만났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네네. 전공이 어떤 전공자들이 왔나요? 이제 저는 전기를 전공했고 이제 다른 팀원들은 신소재공학과와 그러니까 할 이제 얘기가 기계과. 정말 많거든요. 전기과 분들하고 소재 전공하신 분들하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모였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이론을 적용시킨다거나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의견이 분명 달랐을 거예요. 이런 역할과 책임, 뭐 업무 수행 속도의 차이가 업무 추진이 시너지가 되고 뭐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런 소위 문과생들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적합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차은혜 씨가 자소서를 쓰실 때는 경험 선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선택을 하셨어요. 일단 분명 이 안에서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고 전공적으로 또는 전문성,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이 다른 상태에서 모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있는 소재가 될 수 있었으나 그 안에 이제 얘기를 풀어 나감에 있어서 불필요한 내용들이었던 거죠. 역할 분담이나 이건 뭐 당연히 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800대에서 1000자를 언급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고 무엇보다도 물어본 거는 목표 수립에 대한 것들. 그냥 주어진 게 굉장히 난이도가 평이한 수준의 역할이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얼마만큼의 수준으로 높였던 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기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기술이 되었다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일단 경험이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특히 이제 지난주와는 다르게 우리 엔지니어 이공계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공계분들은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지켜주셔도 서류 통과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된 경험으로만 항목들을 다 써주셔야 돼요.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경험을 기술함에 있어서도 본인이 스스로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우리 구직자 특히 엔지니어 분들은 이렇게 기술을 했을 때 문과생들도 할 수 있는 거냐 또는 문과생들은 이런 접근이 불가능하겠구나. 그게 곧 엔지니어를 뽑아야 되는 차별화된 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가 진단을 해봤다면 이런 역할 준비라든지 협업 과정에 대한 굳이 불필요한 설명을 우리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직무 전문성을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전문성을 좀 더 적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어떤 내가 여기에 직무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이면 너무나 좋은데 뭐 SK 같은 경우야 3번 항목에서 그 부분을 또 요구하고 있어요. 네,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자기개발 노력을 써라라는 항목이 또 별도로 3번이 있기 있군요. 때문에 굳이 저는 SK 항목을 1번을 뭐 경험이 너무 소재가 많다면요 네. 제가 뭐 말리진 그럼 않겠지만 1번을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부족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경험 선택에 있어서는 분명 매력적인 지원자라는 그 판단을 들게 했으나 이를 기술함에 있어서 좀 소통이라든지 역할 분담이라든지 또는 다른 지원자들도 할 수 있는 쪽으로 풀어 나갔다. 거기서 이제 실패 요인이 있었으니까요. 경험 자체를 바꾸실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익진 학생 같은 경우는 경험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보였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좀 수월하다. 소재를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전혀 바꿀 필요는 없어요.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이 느낌으로 쓰면 되죠. 그 SK 항목이 이제 4개인데 네. 말씀하신 게 공대생분들은 4항목 다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쓰라고 하셨죠? 그렇죠. 4가지 항목을 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거의 근데 그런 강사 중첩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1, 2, 3, 4번에서. 그럼요. 약간 이거- 3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묻는 게 있었는데 좋은 딴 질문이세요. 데서도 그걸 다 한다 그러면 읽는 분 입장에서도 이거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게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가 지금 왜 떨어졌나 특집을 앞으로 방학 동안 거의 2달 넘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분들은 되게 재밌게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똑같은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재밌죠. 계속 자소서 얘기하고 그게 근데도 여러분들은 되게 흥미진진하게 네. 보는 이유가 그게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에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실무자들이라든지 채용 담당자가 신입사원한테 기대하는 건 다양성이 아닙니다, 절대. 이 지원자가 이런 면도 있고 성장 과정에서 얘가 뭐 반장도 했구나.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 군대도 다녀왔구나. 이런 다양성을 여러분들한테 절대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사를 했을 때 일을 시켰을 때 소위 선배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과제들이 많은데 과연 이런 조직에 융화돼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전공에 대한 애착이에요. 그럼 전공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기만 하면 서류 통과는 된단 말이에요. 또 이미지도 중요하고. 이미지는 이제 저희가 목요일 날 또 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급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뭐 1번 항목에다가는 이렇게 창업 경험 잘 썼는데 이제 뒤에 항목 가서는 토익 공부한 거 쓰는 학생들도 있어요. 네, 직무 역량을 쓰라 그랬더니 토익 공부한 것도 쓰다가 또 어학연수 가서 곧 나옵니다. 이제 예. 차은혜 씨 사례가 이제 뒤에 곧 나오는데 뭐 이런 사례를 쓴다거나 이래 버리면 그러니까 몰입하지 못하게 돼요. 평가하는 사실 사람들이 채널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미지를 그러니까. 왜 네. 얘기했냐면 아까 선생님 보자마자 그랬잖아요. 될 수 있는 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먼저 예를 들어서 서류 전형 때 통과하고 나서 이런 걸 자기소개서 하기 전에 얼굴을 보여준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좀 못 써도 그 친구 참 괜찮았다 싶은 생각으로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자기소개서를 통과하고 나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그런 지적이죠. 면에서 SK 같은 경우 사진 그렇죠. 입력을 안 합니다. 네. 맞아요. 그죠? 느낌을 SK 보여줬기 사진 때문에. 입력을 안 하고 음. 제가 알기로 어학 점수 입력했어요? 아니요. 어학 점수도 입력을 안 해요. 네. 아예. 어학 점수 입력을 안 한다는 거는 글로벌 역량도 크게 중요시하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않는다는 건데.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자소서에 또 글로벌 역량을 써버리면 멀어지는 거지 이제 합격에.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멀어져간 알겠습니다. 사람아. 네, 네, 그러면 1번 항목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민혁쌤이 골라준 부분 다시 한번 김하연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민혁쌤이 두 번째로 골라주신 항목은 4번 항목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 팀워크를 발휘해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에 대해 서술하는 항목인데요.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요, 이슬람 그리고 한국인, 그 문화의 차이를 알다라고 적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학교 유학생 30%가 이슬람 국가 학생들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들의 뿌리 깊은 종교에서 비롯된 문화 차이로 동양인들과 이슬람 국가인들의 트러블이 잦았습니다. 중국에 와서 중국의 문화가 아닌 이슬람권의 문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학기 중간 귀국하는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터넷으로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자 했지만 한계가 있어 한국인들과 국제교육원에 찾아가 이슬람권 국가인들과 함께 활동하며 서로 문화를 이해하는 장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인들과 이슬람 국가인들과 벼룩시장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준비를 하며 동양인들이 겪는 불편함을 전달하고 합의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도 친구들과 연락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교적 문화 차이의 장벽은 크지만 그것을 이해했을 때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과연 옳게 적은 걸까요?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연 캐스터의 마지막 그 한마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과연 옳게 옳게 적은 적은 걸까요? 걸까요? 옳게 적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소서가 마무리가 돼버리니까 뭐 제가 앞서 뭐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나 힌트가 갑자기 되셨겠지만 문과식이 된 줄 알아서 갑자기 네. 그러니까 앞에는 분명 엔지니어로서의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주시다가 마지막 가서는 한국 외대생인가? 약간 아랍어과인가 이런 느낌으로 아랍어과 그럴 수 분들도 있어. 사실 라마단 이런 거 잘 안 쓰고 이란어과 이런 거, 이란어과. 이렇게 자소서가 되는 이유가 제 생각엔 아마도 이제 차은혜 씨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구직 활동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네. 예, 지나친 근데 욕심을 봤더니 부리게 되죠. 예. 이걸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건 꼭 쓰고 싶었던 거야. 내가 볼 때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살리고 싶다. 어제 이거는. 얘기했던 게 쇳불도 단기에 뽑는 스타일이다. 뭘 그러니까 추진력이 좋은 친구란 장점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되게 열심히 했던 거죠? 네. 쓰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뭐 열심히 한 거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자소서에 대한 얘기만 해야지. 제가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출간되는 제 책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1년 동안 내가 책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 얘기 좀 한번 들어봐라, 세분아. 그럼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공감하기 어려운 사실 자소서를 쓰게 되면은 충분히 마음적으로는 이해를 하죠. 평가하시는 분도 이 친구 굉장히 대학 생활을 알차게 보냈구나. 네. 참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객관적으로 이 항목을 통해서는 배터리 분야에 어떤 공을 그렇죠. 세울 수 있을지. 엔지니어 분야로 지금 지원을 한 분인데 이것과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위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인적 네트워크를 이어져 온 것이 뭐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이 이슬람 국가 안에서도 지금 뭐 어느 국가인지도 사실 언급은 안 돼 있는데 그 특정 이슬람 국가와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가 네. 있어요. 정말 그럴 수 100번 있네. 양보를 해서. 어. 근데 그런 부분 그럼 국가 상황이나 그쪽 관련된 어떤 자기의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은 지금 또 사실상 드러나질 않고 있어서 아마도 SK 실무자들이 평가했을 때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평가 끝나지 않았을까. 사실 저는 이 4번 항목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 점수를 좀 낮게 줬어요. 네. 다른 항목들은 뭐 7점에서 8점 이상 되는데 이 항목에서 거의 이제 꽈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이게 민혁 쌤 입장에서 어긋나죠.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건데 네.
이건 한국관광공사 그런 데에게 쓰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얘기 쓴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이때 뭐 본인한테 어떤 의미였길래 이렇게 열심히 썼어요? 제가 이제 교환학생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번을 가게 됐는데요. 첫 번째 나라 그 지역에선 괜찮은데 두 번째 지역은 정말 100개국에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는 멜팅 학교로. 팟이었군요, 완전히. 네. 예. 근데 이제 기숙사가 이제 다 같이 같은 다른 나라 사람들 같이 사는데 뭐 위 아래 옆으로 다 막 이슬람권 친구가 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네네 중국에서도 많은 있어요? 좀 네. 불편함을 겪었어요. 다른 분들도 많이 겪으시고 그래서 저는 이거 극복하기 좀 처음엔 힘들어서 한국에 귀국하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구직 활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서 네, 차라리 이거를 해결해보자 싶어서 이제 그 사람은 원래 알면 더 괜찮잖아요. 처음에 네. 나쁜 사람이었다가도 그래서 이렇게 더 알아봐 보자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는데 네. SK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걸로. 네. 그러니까 소재 선택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 항목과는 다르게 소재 선택. 그래서 저는 뭐 시간 강사 차은혜 씨가 이제 앞으로 그래요. 이제 자소서를 쓰실 때는 좀 명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될 게 그러니까 뭐 회사마다 항목 개수들이 좀 다르잖아요. SK가 가장 보편적인 한 4가지 항목이 있는데 먼저 경험 선택부터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면 점검을 받고 혹시 시행착오를 거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대부분 그 구직자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요. 1번, 2번 써놓고 다른 회사 쓰다가 아이고 SK가 내일 모레 마감이구나. 그럼 내가 3번, 4번도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먼저 1번, 2번, 3번, 4번을 쭉 보고서 이 항목은 지원한 그 회사의 인재상 어떤 부분하고 적합하지? 먼저 좀 판단을 하고 1번은 뭐 챌린지, 2번은 어떤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적합한 내 경험이 엔지니어로서 가장 도전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이러이러한 경험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만 하고 제출을 해도 제 생각에 본인 정도의 이력이면은 서류 합격률 40% 이상은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네, 갖추고 계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런 밑그림을 먼저 그리지를 않은 상태에서 지원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얘기들을 하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서류 통과 인적성 되더라도 면접장에 가면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죠? 이 지원자는 우리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또는 좀 자신이 없나 전공에 대해서 전공 관련된 질문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는 또 서류 통과가 자소서를 잘 써서 된 거라고 착각을 해서 이슬람 관련된 얘기로 자기소개를 준비합니다. 1분 자기소개 때. 그래서 또 이상한 또 얘기를 하죠. 네. 면접관한테. 네. 그렇게 해서 소위 면접관과 동일한 장소에서 공감하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 공대생들은 좀 이해를 하시고 난이도가 아무리 낮더라도 기초 수강 과목을 뭐 들었던 뭐 하든 이런 소위 학교 밖에서 했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험보다는 훨씬 나을 수가 있으니 좀 초조해하지 마시고 아까 보니까 경험 선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3번에는 추가 경험을 또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적었는데 3번에 보니까 창업대회 구강세정기 그 특허맵 작성이나 굉장히 좋아요, 특허 그 경험은 추가, 사실. 이거를 네. 내일은 매우 좋죠. 2번이나 4번 같은데 얼마든지. 옮기면 낫겠죠. 그렇죠. 옮기면 낫고 요 그것도 이슬람 굉장히 버리고, 좋은 지적이신데 이슬람 그러니까 버리고. 네. 동일한 하나의 경험이어도 스토리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 뭐였죠? 그 경험명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구강세정. 구강세정. 그러니까 고 A라는 경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도 내가 발휘했던 하나의 에피소드. 소위 스타, 하나의 스타와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협업했던 혼자서 수행하기는 어려웠던 협업해야 해결했던 다른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의 경험이어도 2가지 에피소드가 나올 수 있다면 얼마든지 쓰셔도 상관이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전공과 관련된 소재를 적극 활용을 좀 해봐야겠네요. 자, 네. 윤혜 학생 오늘 뭐 좀 궁금증 해결됐어요? 네, 많이 해결됐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봐요. 하나 정도. 시간이 시간이. 1분 정도 있으니까. 네. 제가 궁금했던 점은 어. 이제 지원 동기인데요. 이제 지원 동기 쓸 때 다른 분들의 자소서를 많이 보면 뭐 회사의 윤리 이념이나 무슨 그 회사의 인재상이란 이런 걸 말하면서 나의 가치관과 비슷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좀 많이 네.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직무를 쓸 때 솔직히 뭐 1학년, 2학년 때부터 이 직무를 꼭 해야겠다 해서
하는 경우는 솔직히 드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직무적으로 어필할 건 또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될지. 기업 조사를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원 동기는. 네. 예, 그러니까 이 회사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채용 담당자들도 지금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회사 말고도 다른 기업들 쓴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자 하는 어떤 행동, 열정, 노력, 의지를 고민의 흔적을 소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가치관이 부합한다. 이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회사 중에 챌린지하지 않은 회사 없고요. 정직하지 않은 회사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전혀 부적합한 거죠.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회사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더라. 또는 그런 분야에서 내가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의 목표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혹시나 그 목표가 조금 우리 회사와는 좀 동떨어지더라도 이 친구가 이 정도까지는 어쨌든 고민을 해왔구나를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타겟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업, 그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분야 또는 지역 또는 기술력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준다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지원은 그냥 지원자들이 경험 선택하느라고 고민을 안 해서 저는 좀 못 쓴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민혁 쌤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신의 한 수 해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그 차은혜 씨처럼 이렇게 열심히 전공을 되게 사랑하고 애정이 있다는 거에 느껴지는 엔지니어 분들은 면접장에 가서도 호감도나 매력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공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돌직구를 던지세요. 그냥 모든 항목에 다 전공 관련된 어떤 수행 또는 성취도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신다면,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 차은혜 씨와 비슷한 이력을 갖고 있다면 전공에 대한 애착을 보여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디스플레이 박민경 씨랑 비교하면 좀 어때요? 훨씬 낫죠. 박민경 씨는 안 바뀌길 박민경 바라면서. 씨보다 네. 농담이고요. 훨씬 낫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왜 떨어졌나 시즌 3 같은 맞아요. 전공이에요. 박민경이랑? 거죠? 되신 분이 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네. 두 번째 주인공 은혜 학생의 자소서 컨설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조민혁 쌤 그리고 은혜 학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아주 알찬 시간이었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현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영포자도 간단하게 레주메를 작성할 수 있는 법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잡정무센터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우리 동네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오늘 일자리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남구 간만동 소재의 유진 물류 주식회사입니다. 원자재 운송업체로 동국제강 협력업체이며 채용 분야는 공장 내 철강 제품 운송원 2명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가진 대형 화물 운송 1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그 밖에 지게차, 기중기 및 경비 자격증 소지자 우대합니다. 지원자는 사내 운전 테스트 및 면접 후에 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급여는 연봉 3,600만 원에서 3,900만 원이며 3개월 수습 후 상용직 전환 검토합니다. 기타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운행,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 시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내 운전 테스트 후 채용 여부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경남 함안군 칠서면 소재의 월산 페이퍼 주식회사 마산공장입니다. 목재 가구 제조업체로 생산직 사원 14명을 채용 중입니다. 직무는 생산부, 공무부, 환경부서에서 골판지 원재 생산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청년층으로 경력은 무관하며 인근 거주자 우대합니다. 주 5일 4조 3교대 근무로 급여는 연봉 3,200만 원에서 3,400만 원이며 3개월 수습기간 있습니다. 그 밖에 복리후생으로 삼식 제공, 상원 마산 지역 통근버스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마산 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을 진행 중이니 지원 의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12월 15일까지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접수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희성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체에서 문서 작성 및 인허가 업무 및 전화 상담 업무를 담당할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사무 경력 최소 2년 이상이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운전 가능하신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월 180만 원 이상이며 상여금 60%가 있습니다. 채용 시 바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바로 마감되는 구인권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지원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금명특장입니다. 김제시 백구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및 특수복종용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특장차 용접, 조립, 장착 업무를 담당할 CO2 용접원 2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용접 기능사,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입니다. 채용 시 바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CO2 용접원 2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여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완벽한 영문 이력서를 원하시나요? 이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잡센터 취업 영어 전문가이자 자소서 멘토 시아라 쌤 모셨습니다. 하이 어서 시아라,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에라, 시아라 둘 다 되시는 분이에요. 시에라. 전 시아라로 하겠습니다. 시아라. 3주 연속 저희 함께하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뭐 좀 청순한 느낌이에요. 화장을 덜 하니까 그 청순하다고 얘기를 저번 주에 했더니 해주시더라고요. 덜 하고 왔네요. 또. 네네. 그렇습니다. 컨셉으로 잡았습니까? 아, 예. 어른말을 따라야 합니다. 배우는 자세로서. 전원주 열심히 어르신같이 웃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최청순하게 하고 하겠습니다. 말이야.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2부의 도우미 조서연 아나운서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네, 오늘도 청순하시군요. 예, 저는 화장 진하게 했습니다.
아, 네, 이 네. 친구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예, 재밌습니다. 네. 화장 진하게 한 조소연 아나운서도 네, 화장 진하게. 옅게 한 또 시아나 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시아나 쌤, 오늘은 어떤 분야의 해외 구직자 이력서를 갖고 오셨습니까? 네, 누구 여러분들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호텔 관광 경영, 하스피탈러티 저희 박송희 아나운서의 전공이기도 한 하스피탈러티 관련해서 호텔 쪽 전공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바로 이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어줍지 않게 영어 배운 애가 하스피탈리티 했더니 네. 아, 병원 다니냐고. 그것도 역시 병원 또한 다니냐고. 물론 이제 또한 그거 이런 맞지. 일을 하지만. 그렇죠. 그랬던 환대라는 뜻이기도 기억이 하니까요. 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하스피탈러티라는 뜻이 정확하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 호텔 쪽 특히 서비스업 그리고 요식업 쪽 종사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바로 이 방송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나 어떻게 이거 영어로 어떻게 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얘기 시간을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하스피탈리티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려주시죠. 이것이 바로 그 포털 사이트 검색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스피탈러티 지금 굉장히 좋은 오해거리를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면 검색하면 환대 혹은 네. 접대라고 나와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음식이나 혹은 음료 따위를 공급하는 친절한 행위, 그러한 모든 것들, 전시회나 세미나에 이르기까지 좀 광범위하게 마이스업까지 접근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스피탈러티 분야입니다. 저보다 뭐 박성희 아나운서가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졸업한 지 꽤 돼서 전문가로서 한번 기억이 나지 한 않습니다. 말씀 네. 해주세요. 졸업한 지 꽤 뭐 뻔뻔하게 학교 다닌 거 맞아요? 네. 공부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 이제 뭐 예. 알아볼 합격한 분의 자소서 알아볼 텐데요. 어떤 분인가요 오늘은? 저번 주에 제가 부산외대에 갔다 왔는데요. 부산외대에서 만난 경성대학교 학생이 저를 보려고 왔었어요. 아, 그래서 경성대 학생이 또 부산 외대까지 갔군요.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경성대학교 우리 학생인 미나하고 정확하게 말씀 미나하고 솔지 이력서를 좀 합쳐봤습니다. 미나야 솔자 보고 있니? 드디어 준비했습니다. 너희를 위해. 미나? 네, 미나, 아, 윤미나, 미나와 솔지. 윤미나와 솔지. 네, 좀 더 연예인 같아요. 니나 솔- 아이돌 좀 약간 미나 솔지 그래요? EXID 느낌 네. 좀 나고요. 네. 아이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경성대학교 호텔 관광 경영학과 우리 친구 이력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보여주시죠. 짚어볼까요? 이분 전공 그 정보는 받고. 네. 자, 계속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호텔 경영학과니까 박송희 아나운서 여기 얘기를 하자입니다. 뭐 공부 안 했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더 이상 여쭤볼 필요는 없고. 네. 기본적으로 그 하스피탈리티에 대해서는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즈니스, 뭐 세미나, 뭐라고 하지 이걸요? 네. 예, 그런 전시회 같은 거 할 때 맞아요. 도움을 주는 또 환대 행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기본적으로 레주메를 좀 저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살펴볼까요? 네. 함께 보시죠. 예. 네, 그럼 바로 좀 사례를 중심으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니까 지금 이미 있었던 약점을 고쳤다. 사실 이 부분을 지금 fixed weakness that has already appeared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지금 조선 아나운서께 좀 써주셔서 조선 아나운서께서 그대로 레주메 사례만 조금 도와주시겠어요? 네, 윤미나 학생은 이제 여기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fixed weakness that has already appeared 이거는 이제 인기 있는 음료 기존의 약점을 고쳤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좀 바꿔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인기 있는 음료를 만들었고 그 다음으로는 고객에게 서빙을 했다 이런 표현을 made beverages that was popular and served to them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바로 이제 번역을 해버리니까 사실 그렇게 좀 네, 굉장히 간단한 업무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이거를 저희 시아라 선생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바꿔주셨나요? 좀 살펴볼까요? 네, 바로? 그럼 그대로 한번 볼까요? 네. 네. 지금 보면 잘 보세요. 지금 사실 이 친구는요 영어를 어느 정도 상당히 하는 학생이에요. 문법이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이미 나타났던 약점을 고쳤다. 근데 이건 행위죠. 직무로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Cater to customer specific requirement.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부응했다라는 뜻이고요. Develop client satisfaction metrics. 여기서 챙기셔야 될 것이 이 표현 좀 좋아요. satisfaction하고 metric. 이게 뭔가 만족시키는 방법을 강구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고객만을 위해서 맞춤 서비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handled customer inquiries. 그리고 이 표현도 챙겨놓으세요. 정기적으로라는 표현으로 on a regular basis. 매일매일은 on a daily basis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그러한 inquiry, 응답 혹은 문의사항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처리해 주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바꾸시면 예전에 이제 좋죠. 그 한글로 할 때는 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유의 의미를 뭐 어포스트로피 S 같은 거를 보통 쓸 수 있을 텐데 지금은 클라이언트 세티스팩션 매트릭스니까 이제 명사용으로 돼 있어서 네. 이게 좀 문제가 아니라 싶지만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은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모국하고라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더랜드 이게 아니고 랜드 오브 마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래요. 마더스 랜드 그렇게가 아니고 명사 2개만으로 뜻이 그래요.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붙여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문장이 세 문장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갑자기 예, 한 문장이. 마법을 보여주셨는데 두 번째 거. 네. 예. Made beverage that was 네, popular 어떻게 and 바뀔지 served 보죠. to them. 이것도 이제 한 문장인데 네. 봅시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행위를 역시 또 직무 표현으로 바꿔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호텔 관광 경영 전공자입니다. 그럼 또 바꿔볼까요? Make sure all food and beverages are served to high standards of presentation. 기네요. 네. 뭔가. Created several new drinks that became extremely popular with the regular customer services. 조금 뜻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 표현을 조금 챙기시면 좋아요. High standards of presentation. 그러니까 고수준의 높은 수준의 보여짐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세팅할 때 이쁘게 내두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의 직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쁘게 세팅하면서 음식과 음료 따위를 명쾌하게 공급해주다라는 표현으로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객 중심이죠. 보통 고객 서비스에 맞추어서 인기 있는 그런 음료를 또한 제조해냈다, 새롭게 만들어냈다라는 또 독창성이 또 돋보이는 이력서로 바뀌었습니다. Making sure 서기에는 뭐 대절이 생략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오, 네. 영어를 아, 확실히 위에는 이제 좀 다 하셨어요? 위에 거 밑에 거 대절 이렇게 있는데 네. 없길래 영어 좀 공부 진짜 문제가 열심히 있어요. 하고 계신가 맞아요. 봐요. Make 아, sure 그- the 그 장난 얘기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예. I 대절. love it. Making sure 나와서 I love it. Make 알겠습니다. sure 뒤에 주어 동사가 사람 나와요. 바보 이 먹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Make sure 뒤에 네.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 동사를 확실히 하기라는 표현이 돼버렸어요. 그래요. 어쨌든 한 문장이 아주 근사한 두 문장으로 네. 변신을 한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좀 디테일하게 쓰는 게 중요한가 그러니까요. 봐요. 네, 예. 직무로 바꿔주셔야 돼요. 행위를 항상 직무로.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부분 또 짚어봐야 될 텐데요. 뭐지? 하이 스탠다드. 네, 아까도 네. 잠시 예, 설명해 그쵸. 주셨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좀 주세요. 예시를 조금 들여다볼 볼게요. 지금 보면 highest standards of presentation 이게 뭐냐면 고수준의 보여짐, 한국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이쁘게 보통 진열해 놓는 모습을 high standards of 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다른 표현도 또 챙겨드릴게요. high standards of living 하면 고수준의 생활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또 high standards of discipline이라고 하면 높은 수준으로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방법이란 뜻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청급 표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영문 이력서 쓰실 때는 이 영어 A와 B의 관계가 매끄럽게 연결되는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 미니북에 꼭 적어 놓으셨다가 이력서에 쓰시면 그 국문 이력서로도 바꾸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렇게 직무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내가 뭘 했다는 거니까 made, 뭐 created 다 이렇게 과거형인데 네. 저기는 making을 쓴 거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예. 사실 저거를 과거식 표현으로 made sure로 써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ing를 써줬어요. 그렇군요. 네. 하고 있다. 네. 하고 있다. 자, 저희가 레주메 이제 첨삭 전후를 좀 봤는데요. 보면서 뭐 어려운 단어가 더 들어갔다거나 뭐 대단히 어려운 표현이 들어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바꿔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팁을 주신다면. 네. 좀 팁을 좀 드려볼까요? 그럼 보통 다 오늘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어낸 건 아니잖아요. 없는 우리가 거를. 네. 보통 다 아까 저기 구글링 얘기했지만 그대로 옮기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뭔가 좀 오늘 첨삭할 수 오늘 있죠. 좀 시간을 넣어놨는데 좀 제가 제대로 좀 팁을 한번 예. 줘봅시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러한 정보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건데 굉장히 좋은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오케이 방금 구글링 얘기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영문 이력서는 아무래도 그 초록색 포털보다는 저도 구글링을 많이 이용하시는 거를 여러분들께 권고드리고요. 예.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은 초년생입니다. 아까 1부에서 저희 조민혁 쌤이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전문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그 기업을 조사했냐를 얘기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에 쓰셔야 되냐면 영어로 entry level이라고 쓰신 다음에 직무 쓰시고 레주메를 검색하시면 몇십 년의 경력차만 레주메를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근데 앞에 엔트리 레벨만 쓱 넣잖아요? 그럼 초년생들, 어시스턴트 입장에서의 레주메들이 많이 검색이 돼요. 거기서 발췌해서 쓰시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렇게 이용하시면 굉장한 꿀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영어는 지금 사실 말씀을 드리면 영문 이력서는 영어로 쓰는 게 아니고 국문 이력서를 영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멍멍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 무슨 말이냐? 영어가 아니야.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이 서비스업을 해요. 오늘도 지금 호텔 관광 경영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지만 누누이 여러분들이 4년 동안 혹은 2년 준학사 혹은 학사 하기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잡무를 해왔을 거예요. 누누이 말하는 김밥 땡땡에서 내가 뭐 오케이 고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걸 했을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김밥 땡땡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가끔 원래 라면만 시키면 이렇게 단무지만 얹어드리는 게 원래 그 시장성에 맞아요. 그런데 가끔 고객의 유치를 위해서 regular customer 그렇죠. 어필링을 위해서 김치를 놓아드린다든지 이런 것 또한 여러분들이 나의 행위였지만 그걸 직무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고객 유치에 힘썼다는 그런 시장 조사 분석도 또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 분석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배치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 거지? 이걸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Display is silent salesperson.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일하지만 디스플레이만 잘해도 조용한 세일즈퍼슨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혼자 디스플레이만 잘해도 한 명의 또 조용한 그런 판매원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직무 중심입니다. 영문 이력서는 국문 이력서로 쓰시고 영어로 바꾸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반드시 킵 마인드 하시면 네,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해외 구직자 여러분들 위해서 알찬 시간 좀 가져봤는데요.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글로벌 잡센터 취업영어 전문가 시아라 선생님 그리고 조서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알찬 한 시간 함께 하셨죠. 내일도 특집 왜 떨어졌나는 이어지니까요. 내일 방송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